대표님, 요즘에 뭐 사실 정치 현안과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요. 뭐 민주당은 지금 이제 공천 작업, 경선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숨가쁘게 좀 돌아가고 있는 형국인데, 최근에 좀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신 정치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입니다. 제가 맨 먼저 1월 29일 악수를 하지 말고 핑거 하트로 인사를 하자. 그리고 방역이 최대의 국방이고 최대의 경제다. 한편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추경을 하라. 그랬더니 김부겸 의원 등이 나오고 이제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초등대체는 비교적 잘했는데 결정이 늦어요. 머뭇거려. 그래서 저는 중국 입출국을 빨리 금지했어야 된다. 그리고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청와대와 대통령의 결정이 늦는다는 건 사실 정부적 판단의 요소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결정이 늦는다고 좀 보세요? 참모들의 문제일까요? 그건 신중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 탓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현장 감각이 부족했지 않는가. 또 민주당에서는 선거 때문에 현장을 다녔으면서도 언로가 막혔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늦어졌다.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대구도 방문하시고 국민이 정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할 정도로 방역도 또 추경도 과감하게 하겠다 한 것은 아주 잘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한때 잠잠해지다가 이제 2차 웨이브가 오면서 사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일부 이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 운동도 조금 막힌 상태잖아요. 지금 막혀 있죠. 예. 그래서 총선 연기론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불안감을 줍니다. 그리고 총선은 6.25 사변 때도 했어요. 6.25 사변이라면 안 된다지. 6.25 동란 때도, 전쟁 때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연기론을 섣불리 거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만큼 불안감을 주게 하는 거고, 6.25 때도 치른 선거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 자체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총선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뭐 지역구인 목포에 출마한 다른 예비 후보들은 세대교체 바람을 굉장히 강하게 언급하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던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지역구인 목포의 민심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박지원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목포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DJ가 저에게 말씀하신 금기원래, 금요일 날 목포 갔다 월요일 새벽에 와라. 1년 52주인데 50번 이상 해라. 이 약속을 목포 시민들한테 지키기 위해서 딱 2번 외국 나갔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도 어지간한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나가고, 국회의원 잘 하시잖아요. 4번, 5번 나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잘 아시다시피 DJ가 중앙정치도 잘해라. TV 라디오 스타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사가 하루에 수십 번 뜹니다. 저는 예산 도둑으로, 예산 왕이에요. 우리 목포 시민들은 금기원래, TV 라디오 스타, 예산 도둑으로 인정해 줍니다. 최근에 그 3당이 통합해서 민생당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일정 수준 이상 목소리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합당이 완성된 3당의 모습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뒤에서 응원을 했지 앞면에 나서지 않고 민생당에도 지도부에
또는 안면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하면은 박지원이 또 해먹는다. 민생당은 박지원 당이다. 이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 후배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민생당의 통합으로 호남에서는 큰 감동은 없지만은 그래도 진보 정당들이 통합해서 민주당과 1대1 경쟁을 해서 호남 발전에 기여를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인 진보 정권 재창출에 호남의 의원들이 기여를 해라 해서 상당한 감동보다는 미동에 보다는 더 강한 그런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상당히 희망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민생당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 싹쓸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데 그만큼 본인들의 경쟁력이 민생당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은 비호남권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싹쓸이 하겠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당이 되어야 표가 나오고 민주당은 도로 호남당 소리는 들으면은 PK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은 결국 민주당이 다시 호남에 갇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실제로 제가 듣고 있기로는 민주당이나 여권의 상당한 인사들은 호남에서 어차피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4+1에서 증명됐잖아요. 우리는 미래통합당과 천당을 간다 해도 안 갑니다. 가고 나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싹쓸이 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싹쓸이 되면은 도로 호남당으로 PK에서 어려워져요. 그 방금 죽어도 이제 민생당은 미래통합당이랑 합당할 경우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민주당과의 합당은 어떤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저는 이 민주당과 민생당이 호남에서는 1대1 경쟁을 하고 비호남권에서는 연합공천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 필요 없죠. 그러면은 호남에서는 민생당이건 민주당이건 4+1로 갑니다. 그래서 같은 진보예요. 큰 의미에서는 같은 세력이 될 거예요. 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형 성격의 비례위성정당을 궁극적으로 만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처음부터 만들어라.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 해서 죽 써서 누구에게 주느냐. 정당은 선거를 하려고 존재를 하고 선거는 이겨야 된다. 그랬을 때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자기들은 엄청난 꼼수를 하고 미래한국당을 비난하고 미래통합당을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로는 정치는 꼼수가 정수를 이긴다. 지금도 민주당이 130석 가지고 4+1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지 않냐. 만약 제1당을 미래통합당한테 뺏겼을 때는 국회의장 등 문재인 대통령 자녀 임기 2년 아무것도 못하고 발목 잡힌다. 이제 그 대표님께서도 대변인 시절을 오래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좀 여쭤보는 질문인데 어제 이제 그 홍익표 대변인의 발언 이건 대변인으로서 말의 무게에 대한 체감과 책임을 얼만큼 느끼는지의 문제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대변인으로서 이제 본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중요함을 좀 실감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한 번도 바뀌지 않고 4년 3개월을 대변인 함으로써 야당 최장수 대변인을 해봤고 또 대통령 공보수석을 해서 청와대 대변인도 해봤지만은 또 지금도 TV, 언론, 페이스북
매일 말을 하고 살지만은 진짜 살얼음 걸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하면은 그걸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SNS가 너무 발전돼 가지고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도자는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다. 세 번, 네 번 생각하고 5번 생각해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이 순간에도 정진우 기자가 말씀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머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계속 묻히고 있긴 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검찰 그리고 법무부의 갈등,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 여러 가지 검찰, 청와대, 법무부의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기싸움을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청문회 때도 제가 굉장히 옹호를 했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공소장 비공개,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은 인권 문제지만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개 재판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례대로 공소장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재판검사, 재판 판사, 선고판사 또 구분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건 아니다. 그리고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총선 이후에 대권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고 보세요? 잘해야 될 거예요. 지금 종로도 낙관만 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낙연, 황교안 둘이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라 만약 여기서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로 떠나지 않고 열심히 선거운동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당선해서 잘 되기를, 특히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이낙연 후보이기 때문에 잘 되기 바랍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사건 중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 같다라는 표현을 해서 좀 이제 친문 세력들의 공격을 받은 반찬가게 사장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화등 일부 좀 극성 친문 세력들의 활동이긴 하지만 이런 과도한 이를테면 문파라고 표현되는 분들의 활동들이 현 국정 운영이나 대통령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문제는 얘기하기 싫어요. 지난 2년 반간 TV 등에 출연해서 저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서포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민주당 누구도 나와보라 갔어요. 박지원만큼 없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문파들은 백공일과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비판하면은 문자 폭탄. 하도 많이 맞아봤어. 또 말 잘못했다가 또 맞으면 내가 손해니까 말 안 할게요. 그러나 국민들이 다 알아요. 다행히 목포에서는 문파가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라 조금 이제 이른 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자면 이낙연 전 총리나 황교안 대표 등이 있는데 거론되는 인물들 말고 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 싶은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만한 정치인이 있을까요? 저는 왜 심지어 한명숙 총리까지도 사면 복권을 안 해주고 이광재 강원도지사만 해줬을까? 그리고 이광재 지사 측근이 저하고 가까워요. 이광재 지사하고. 그래도 그 어려울 때 두 서너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식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대표님, 이광재 지사가 종로에서 출마합니다. 그리고 대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 2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라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광재 지사를 주시합니다. 왜 거기만 사면 복권해서 강원도 책임 맡고 선대위원장. 그런데 사실 보면은 아니죠. 조국, 김경수, 이재명, 유시민 안 한다고 하지만은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촌철살인들도 내놓고 계신데 정치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특히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해서 남북 관계가 좋은 관계로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요. 그보다 앞장서서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서 진보 세력으로 정권 재창출되는 거기에 박지원이 마지막 정치적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